이더리움 위의 솔라나 혹은 이더리움의 솔라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모나드 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 또 새로운 프로젝트 소개인 거예요? 네, 새로운 프로젝트 소개이고 저번에 베라체인 한번 했었죠? 했었잖아요. 특이한 곰 네. 상징한. 이 베라체인과 경쟁을 하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 신생체인인데 네. 투자는 2024년 상반기에서 가장 크게 받았어요. 이 모나드가 모든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크게 받았고 225밀리언 달러를 받았는데 약 3천억 정도 되죠. 그럼 주목 받을 만하네. 기업 가치는 3빌리언 달러여서 도대체 뭐 어떤 메인넷인데 이렇게 큰 투자를 받았냐 크게. TPS 트랜잭션 퍼 세컨드가 이더리움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1초당 15번의 트랜잭션 처리할 수 있는 속도인데 얘네는 그거를 10,000까지 끌어올리겠다. 예. 이더리움이 느린데 이더리움 위에 있는 게 어떻게 더 그래서 이더리움 위가 아니라 이더리움과 같은 언어를 쓰는 EVM 패러럴 머신이라고 해요. 네. EVM 패러럴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 있는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여기에 쉽게 그냥 올릴 수 있죠. 왜냐면 언어가 똑같으니까. 패러럴이라는 게 이제 병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도 있고 이 모나드도 있는 거예요. 패러럴 EVM으로. 그럼 이더리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체인하고는. 근데 이더리움 위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잖아요. 뭐 레이어 2를 거치든 레이어 2를 안 거치든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네. 얘네가 여기에 정산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세틀먼트를. 구현단에 똑같은 그쵸. 프레임워크를 쓰는 것이고 그쵸. 이더리움의 탈중화 시스템을 쓰는 건 아니다. 그쵸. 에라체인도 이런 역할이었죠, 느낌이. 베라체인도 네, 맞습니다. 근데 합의 알고리즘이 좀 다르죠. 컨센서스가. 그래서 이게 모나드인데 대신 모나드는 탈중앙화성을 겁나게 포기합니다. 빠르게 하려고? 네, 굉장히 중앙화된 체인이고 아마 시퀀서라고 하나요? 블록의 순서를 결정하는 주체가 단일 주체거나 본인 재단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속도를 좀 선택을 한 체인이고 그래서 솔라나랑 비슷하고 한 그렇죠. 왜 이렇게 3빌리언 기업 가치를 그럼 받았지? 그럼 정말 이 체인 위에서 뭔가 돌아갈 것들이 많아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레이어 2들은 워낙 유동성을 파편화를 시켰잖아요. 그게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말했던 L2C 체계의 문제잖아요. 막 제휴국들이 있고 지들이 알아서 자기 체인도 만들고 수수료 이더리움 쪽에 안 내고 근데 모나드는 그거를 단일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트랜잭션이 필요한 앱들을 많이 유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고성능, 고빈도 트레이딩의 디파이들은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기 쉽지 않았고 보통 그런 애들이 막 솔라나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또 본인들은 또 유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컨슈머 앱들 2억 명, 3억 명, 10억 명이 쓸 수 있는 컨슈머 앱들을 본인들은 유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라나가 차지하고 싶었던 부분들이나 솔라나가 왜 잘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투자를 많이 받았지? 솔라나가 있는데? 일단 말은 되잖아요. 솔라나가 이더리움 쪽은 가져올 수 호환이 안 되잖아. 일단 언어가 다르잖아. 솔라나는 SVM이고 이더리움 EVM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여기로 넘어가려면 여기 언어로 또 새로 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불편함이 있잖아요. 유동성도. 그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나드에서 만든 토큰이 있을 텐데 그거가 아니라 거기서 이더리움에 대한 거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나드의 보안을 갖고 네. 이더리움 위에 구현된 앱들의 접근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앱이 있다면은, 디앱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은 모나드 쪽의 것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하고 어떤 거는 이더리움 해가지고 보안적인 걸 챙기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 부분이어서 이게 아직 메인넷도 런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빌딩되고 있어서 근데 그냥 제가 느껴지는 거는 얘네들이 쉽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올 수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같은 1번? 언어를 쓸 수 있고 같은 개발 플랫폼이면은 그냥 이더리움 위에 올라와 있는 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그대로 쓸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그냥 위에서 있던 유니스왑이 모나드 위에 있는 유니스왑과 똑같을 거냐? 이거는 아닐 수 있다 봐요. 보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모나드 위의 유니스왑과 이더리움 위의 유니스왑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는 쉬울 수 있다.
근데 솔라나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어려울 거네요. 수 있다. 일단 그 EVM을 네. 그 모나드가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서 가지는 그 강점이 확실히 있나 보네요. 이 크립토의 생태계에 클 때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컴포저빌리티거든요. 막 호환되면서 블록을 쌓으면서 막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측의 생태계의 발전이 제일 크다고 보는 거고, 이 발전의 열매들은 다 따먹을 수 있대. 자기네들 속도까지 개선을 해서 이더리움 보안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보안을 믿는 사람들은 또 더 이제 UX나 UI를 더 좋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가 모나드가 지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마켓이 비어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게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확실히 기술적으로 뭔가 확실한 강점을 가졌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기존 레이어 2나 혹은 솔라나랑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의 기술적 강점이 있는지는 좀 설명을 나중에는 뭐 들어보던가 공부해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또 얘기만 들어보고 나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기술이 왜 이게 좀 실현 가능할까에 확신을 좀 주냐면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파운더가 누구냐, 팀이 팀 봐야 누구냐.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 이 파운더가 키오니라고 전에 있던 곳이 점프 크립토, 점프 트레이딩 여기서 제가 알기로 한 8년 계셨을 거예요. 네. 막 거의 마켓 메이킹은 지배한다 막 이런 말도 있었어요. 막. 투자사 쪽이었어요? 그러면? 네, 마켓 메이킹도 하고 투자도 이렇게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신 대학이 MIT 컴퓨터공학부 출신인데 여기에 팀원이 지금 한 60명 있다 그러는데 한 40명이 개발자고 근데 많은 수의 네트워크가 이 MIT 컴퓨터공학부 친구들이 또 많이 와서 만들었다 합니다. 근데 MIT 컴퓨터공학부는 좀 알아주죠. 알아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실력은 확실히 있을 거고 구현 능력도 있을 거다. 이 투자 라운드에서 가장 크게 투자한 리드한 투자사가 이제 패러다임. 크립토 투자사 중에 사실 가장 큰 투자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크립토 업계 씬의 영향력이 큰데 거기서 150밀을 3빌 가치에서 이제 넣어버립니다. 패러다임이 있네. 근데 파운더도 점프 크립토 출신인데 MIT 출신들이 빌더로 많이 참여하고 있네. 얘기 기술 들어보니까 합의 알고리즘 좋게 수정을 하고 노드도 고성능으로 하게 해서 만 TPS를 유지를 할 거라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여기에서의 개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사실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뭔가 미래 계획 같은 걸 예상을 해보자면은 이 모나드의 미래 계획 생각해보자면은 솔라나처럼 빠른 어떤 속도를 필두로 한 어떤 하나의 그 유즈케이스를 만들어내려고 할 거고 기존의 이더리움 위에 있던 DApp들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테니까 그걸 최대한 유치하려고 그렇죠. 하면서 그걸 최대한 그 생태계를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바람을 많이 불어 넣으려고 할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네요. 투자자도 그렇고 그쵸. 개발자도 그러니까. 또 걱정하는 눈빛도 있었던 게 이제 블라스트라고 레이어 2였거든요. 이더리움 위에. 네. 그리고 얘네들도 패러다임 투자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매스 어둠션을 쉽게 만드는 레이어 2를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 나와서 되게 화제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상장하고 나서 가격을 보니까 계속 떨어졌어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뭔가 비슷한 상황인데 떨어졌다. 물론 메인넷이랑 이거랑 완전 다르고 투자한 규모도 이제 블라스트는 20밀 레이징 했고 이제 모나드는 225밀이라 10배 이상 차이거든요. 네. 예. 근데 블러스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패러다임에 투자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결국 막상 쓰다 보니까 굳이 이걸 기존에 돌아가는 거 있는데 그냥 다시 그냥 솔라나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다시 기존의 레이어 2들에 제일 잘 쓰는 레이어 2도 쓰는 거 아니야? 그 얘가 진짜 마켓이 정말 본인만의 유니크한 그런 고객들을 가질 수 있을까의 걱정도 드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한 게 지금 모나드가 강점을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레이어 2에서도 충분히 비교했을 때 견줄 만한 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걔네들에 비해서 이렇게 레이어 1으로서 EVM 쓰면서 개발하는 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한 것도 있는 게
이더리움을 경쟁자로 보는 건지 아니면 같이 살아갈 공생하는 관계로 보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건전한 경쟁이긴 하겠는데 네. 이더리움의 성장이 여기에도 모나드도 계속 비례해서 그렇죠. 빨대 가겠죠. 뽑고 가는 네.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이더리움의 혁신에도 좋은 영향을 받는 거고 모나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나드만의 유니크한 프로젝트들이 과연 뭘까? 네. 그래서 이번에 모나드가 뉴욕에서 모나드 매드니스라는 첫 번째 데모 데이를 열었어. 이 디파이도 많고, 근데 이제 컨슈머가 진짜 앱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빠르니까 이제 그걸로 한번. 레스토랑 예약하게 해주는 오. 앱이라든지 후기 남기는 앱이라든지 뭐 옵션 트레이딩 하는 앱이라든지 막 되게 하이 프리퀀시의 성능이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파운더한테도 직접 물어봤거든요. 키오니한테 만나가지고 모나드가 집중하는 섹터가 있냐. 네. 그분의 표현은 하이 트로아웃풋 디파이, 이게 정말 고성능 디파이, 고빈도 이런 트레이딩이 필요한, 그리고 컨슈머, 정말 제너럴한 컨슈머 앱들을 자기네가 타겟으로 해서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실용성을 중시한 그쵸.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그 커뮤니티가 커요. 솔라나에서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을 수 네. 있고 이더리움 개발하다 거기서 딥 개발하다가 답답한 사람들이 그치. 이제 모나드로 올 수. 아마 내년 첫 번째 분기에 그 테스트넷을 런칭을 하고 아마 메인넷 런칭이 내년 말인가? 되게 늦을 거예요. 네. 제가 매번 이런 거 소개하실 때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들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있어요? 모나드 홈페이지 가서 에어드랍이나.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게 아. 캐스트 같은 것도 많고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모나드를 미리 공부하는 거죠.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 등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테스트넷에 참여를 했는가, 나의 자본을 테스트넷 위에 있는 앱들을 써봤는가, 그 앱들의 트랜잭션 결과를 취합해서 얘네들은 다 줄 수 있잖아요. 네. 다 리트로스펙티브하게. 그리고 이제 막 홍보에 참여했는가, 트위터 뭐 팔로우 해야 되고, 디스코드는 뭐 해야 되고, 뭐 디스코드 레벨을 몇 가지 만들어야 되고, 또 트위터 누구 팔로우 해야 되고, 어떤 글 리트윗 해야 되고, 어떤 건 댓글 달아야 되고, 깨다 보면 또 에어드랍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은 요 정도의 이제 좀 도전을 해볼 수 그쵸, 있다. 도전을 하면서. 직접 뭐 사는 건 아니지만 네, 투자하는 건 코인이 아니지만. 발행했을 때 이제 나아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이 체인을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체인의 기회를 남들보다 미리 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위에 있고 솔라나 위에 있고 그러면. 그렇죠. 아직은 듣보잡이죠. 네, 사실. 듣보잡이고 무시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미리 여기를 알고 여기 얼리 어댑터가 되면은 얘만의 가치를 나중에 메인넷 나오거나 상장할 때 누구보다 빠르게 가치를 캐치할 수 잘 있는 알아서 거니까. 이거 저평가된 가격인데 네. 이거 이 정도는 갈 건데 이렇게 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메인넷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1, 2위가 모나드 베라체인일 거예요. 네, 기업 가치 평가. 베라체인 나왔을 때도 이제 레이어 1이 나왔어? 신기하네? 독특하네? 근데 투자 많이 받았네요. 근데 모나드도 이제 그 뒤이어서 나온 뭔가 주목받는 레이어 1이다.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모나드는 지금 또 계속 누구랑 경쟁시키냐면 이제 레이어 2로 포지셔닝한 또 메가이드라고 또 있어요. 네. 얘네들은 뭐 10만 TPS 뭐 이런 주장하는데 메가이드보다는 커뮤니티 크기나 이런 기술을 진짜 갖고 있는 그런 정도나 이런 거는 모나드가 확실히 좀 압도적이고요. 베라체인은 자꾸 지금 메인넷 런칭이 계속 지연되거든요. 하하, 좋지 않은 신호지. 한 2차례 지연됐어요, 네. 지금.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 네, 기술적인 그런 부분으로 아마 지연된 걸로 여겨져서 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거 아니니?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성에 좀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약간 흠이 좀 가나? 그래도 여전히 뭐 믿는 이제 분들 많고요. 트위터의 그런 좀 분위기 이런 걸 봤을 때 베라체인이 좀 더 열성적이고 베라체인 좀 살짝 민정인 요소 민정인 요소, 컬처 이런 부분 강해요. 네, 강해요. 강하죠. 모나드는 좀 더 약간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 기술자 중심. 네, 기술자 중심의 그런 분위기. 근데 얘네들은 그래서 좀 더 신뢰는 있어 보이는 느낌. 기술은 진짜 있어 그래서 보이는 이미지가 살짝 그런 느낌. 네. 네. 나중에 이게 뭔가 빵 뜨면은 재밌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 3빌로 얘기 나왔잖아요. 엄청 높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면 3빌이 정당화되려면 바이낸스나 이런 상장해야지.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 상장할 때는 적어도 투자자가 3빌 투자했으면 한 3배 이상은 생각을 할 거잖아요. 최소. 9빌은 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와우. 아까 제가 솔라나 몇 빌 되었죠? 100빌 이제 막 만들었다 했죠? 네. 솔라나에 바로 10분의 1이 되는 거가 돼야
투자사도 명분이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와, 대단하다. 근데 요새 장이 그렇게 막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이렇게 빌리언이 넘는 애들이 상장을 했을 때 그 빌리언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시장이 똑똑해져서 네. VC만 잘 되라 해주는 거 아니냐. 굳이 알트코인이고 이더리움, 비트코인만 있으면 되지. 쓸모없는 애들 아니냐. 아. 그렇게 해서 안 사주면 계속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과연 이 모나드가 그런 뭔가 시장의 그런 분위기나 우려를 뚫고 성공적인 런칭을 할 수 있을지 상장을 할 수 있을지가 주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어서 모나드를 일찍부터 믿고 그때부터 사서 초기에 보유했던 사람들은 네. 큰 폭의 상승을 누릴 수 있지. 왜냐면 그쵸. 솔라나 100빌이 이제 400빌 가는 거는 굉장히 4배밖에 안 큰 되는데. 길인데 네. 그 4배밖에 안 되고 이더리움만큼 커져야 되는 그 어려움을 가야 그쵸. 되는데 뭐 얘가 뭐 상장을 뭐 한 9빌에 했다고 칩시다. 3배 해서 10빌인데 얘가 100빌이 됐어. 솔라나만큼 뭐 커지긴 쉽지 않지만 뭐 솔라나의 반까진 갔어. 50빌이 됐어. 그래도 5배거든요. 그러니까 얼리 초기에 알게 됐을 때 리스크는 더 크지만 수익률 훨씬 대신 높잖아요. 리스크 대비 리턴도 고려해보면 수익률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또 담는 거겠죠? 뭔가.